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이재명이란 양아치 사기꾼 새끼가 부동산을 지랄 연병 발각하면서 협박과 공갈, 압박을 해가지고 시장은 조진 결과 지금 부동산은 엉망진창이 되고 한 집, 한 가구 가진 사람도 지금 난민으로 쫓겨날 위치에 있고 전세를 갖다가 서울로 못 들어가게 해서 경기도 외곽이 아니라 외곽 쪽으로 난민을 형성했고 월세는 월세대로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청와대에서 구중궁궐 고래 궁궐에 살면서 분당집도 안 팔고 지 혼자 살려고 이 지랄 연병하면서 부동산을 찾겠다 해가지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려 놓고 전 국민을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금지하고 전 국민을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는 평양공화국을 만들었고 돈 없는 자들은 난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세상입니다. 그거는 뻔하는 걸 갖다가 이놈의 새끼가 오늘 현재까지 1가구 1주택 민주당을 통해서 1가구 1주택 비거주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80%의 양도세 세금을 때리겠다고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좋아하는 노인네층도 있고 그거를 좋아하는 집을 가지지 못한 2030도 있다는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놈이 진짜 날씨 정부에 이길려 들지 마라. 이재명의 정부는 무궁무진한 부동산 하락 정책이 있다. 시장은 정부에 이기지 못한다. 이런 덩신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1950년대에 40년대에 국민소득 40불짜리 나라입니까? 지금 모든 게 민간주도로 가고 있고 민간이 활동을 못하면은 나라가 죽는 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덩신 같은 새끼가 나는 국가 재정권을 갖고 있어. 국가 부채를 갖다가 무궁무진하게 늘릴 수 있어. 국민들한테 현금을 나눠줄 수 있어. 시장은 정부, 내가 정부야. 나한테 덤벼들지 마 하는 놈이. 이런 상놈의 새끼가 대통령이 된 나라가 기가 차다는 거죠. 얘가 이 지랄한 게 한 4, 5개월 됐어요. 1월 달에 나와가지고 부동산값 그거 못 잡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하다가 저게 대통령이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래도 부동산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하던 놈이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부동산값 뭐 어쩌라고요? 나 못 잡아요 하다가 공격을 당하고 지금 무능한 놈이다 하니까 그냥 공갈과 협박을 해가지고 다주택자 조지고 임대주택자 조지고 이제 1가구 1주택자 조지고 여러분의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이 새끼가 비거주자만 잡을 것 같습니까? 거주자도 잡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돈 뿌리고 국가 부채를 늘고 재정을 방만하게 썼는데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올해 4개월뿐이 안 지났는데 그거 상위 1%, 0.1% 쉽게 말해서 대치동, 압구정동, 강남 요지 그런 데는 그냥 올라가게 놔두면 그들만의 시장이 형성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야, 저기가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사는 데다. 그럼 우리도 중간 자산가들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저기 진입하자. 그게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이 새끼도 지금 30억 넘어요. 분당 아파트 양재마을 금호 아파트가. 지는 거기 재건축에 나오면 금방 50억 되고 60억 될 걸
움켜쥐고 판다고 사기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정우란 놈이 그놈은 집이 두 채더라고 또 서울 어디에 집이 있는데 보기도 싫어? 이재명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서 매매는 불가하고 매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북구갑에 전세 얻어가지고 선거운동 하겠다. 또 한동훈이라는 놈도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냥 놔두고 와이프 혼자 살게 하고 걔 딸은 지금 미국 유학 중이잖아요. 그 큰 집을 혼자 살게 하고 자기는 부산 북구갑에 전세 얻어가지고 뼈를 묻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들이 그러면 이재명의 정책을 따지면 1가구 1주택자고 비거주자가 되죠? 이놈의 시새끼들이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지금 보면은 70대 이상들이 그렇게 부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60대들이 더 부자예요. 70대들은 고생만 한 친구들이에요. 산업개발기였으니까 박정희 집권 이후로 그들이 평균 장가산이 한 5, 6억, 6, 7억 분이 안 돼요. 그들이 한 가구 1주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나중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가 속느냐 하면은 우리는 12억까지도 안 돼. 우린 15억도 안 돼. 우리는 비거주자라도 또는 거주자라도 세금 낼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보유세 앞으로 얘 계속 올립니다. 얘가 지금 보면은 5월부터 말이죠. 85%인가 80%를 세금, 82점 몇 프로를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한테. 물건이 얼마나 풀렸습니까? 이제 다 잠김에 들어갑니다. 그걸 임대주택 다시 때려잡는다 그래가지고 때려잡혔습니까? 1가구 1주택이 들어가면은 1가구 1주택을 갖다 때려잡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거리의 난민이 되고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중층부에서 하층부로 신분 하락을 하는 거죠. 다 세금으로 때려잡으면은 그 집을 팔 수도 없어요. 팔고 나면은 훨씬 더 형편없는 동네 형편없는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거주 1가구 1주택이든 이 언론 새끼들이 참 썩어 문거리신 게 뭐냐면은 비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골라내느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해외 파견도 있고 그런 거는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새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잔인하고 사악한 새끼라니까. 쥐는 5년 이후에 4년 이후에 탄핵한다고 하면은 수백억을 써가지고 사저를 짓고 호위동을 짓고 분당집도 그대로 두고 살 수 있잖아요. 결국은 보세요. 1가구 1주택이면은 그 30억 40억 되는 집들 강남은 보통 30억 40억 되잖아요. 30평 이상 아파트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팔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나 1가구 실거주자더라도 보유세를 때렸느냐. 쏘고면 안 돼요. 1가구 실거주자들이 양도세를 더 많이 깎아주겠다. 개조설? 그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유세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실거주 안 하는 사람 비거주자들은 몇 년을 살지도 몇 년이 비거주자인데도 하지도 않고 야 너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40년이든 살았는데 너희가 노후 자금을 위해서 그 전세 월세 놓고 잠깐 지방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희 세금 말이야 80% 때릴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겠어요? 매물을 못 내놓으면은 세금 때문에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보유세 때문에 할 수 없이 팔아야 돼. 수입이 넉넉치 않으므로. 이 새끼가 또 뭐라 그랬어요? 얘 임기 초에 말이야. 서울에 집 좋은 집 가진 사람들,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지방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집에 세컨드 아파트 마련하세요. 세컨드 별장 마련하세요. 세금 안 때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방에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곧 2주택자가 돼가지고 다주택자로 걸려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리고 왜 1가구 1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에 사가지고 현재 갖고 있다고 그냥 세금을 80%를 때립니까? 양도할직에? 중간에 재산세네, 보유세네, 또 뭐 소득세네 다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구주 1주택 너희들도 죽여버릴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영업용 빌딩들, 영업용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업용 임대, 그 법인, 뭐 유한회사로 법인으로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안 잡니? 아, 우리가 지금 저거 길거리 나가보면 꼬마 빌딩, 뭐 중견 빌딩, 대형 빌딩, 그 임대사업자들 아닙니까? 그거는 왜 안 잡니? 그것도 이 새끼야, 그 소유주들이 전부 다 혼자 가서 살고 임대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기본 이념을 이 새끼가 빠개버리는 거예요. 지 하나 살기 위해서 지지율 갖다가 갈라치게 하는 거죠. 전 영상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끼는 해결책이라는 게 이렇게 갈라치게 남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사기치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 유가 폭등을 간신히 잡았죠. 잡은 게 뭡니까? 휘발유값, 등유값, 경유값, 그 최고유가지로 잠시 잡았어요. 그거까지는 못 갑니다. 전 영상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이란 전쟁이라는 3, 4, 2개월 됐죠? 60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는 유가 폭등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새끼가 한마디도 안 해요. 최고유가제 하라고 그랬으니 했어. 야, 그거, 내가 그 유가, 전시재난감 준 거 말이야. 이제 주유소에서도 사용하게 해. 그것뿐이 없죠. 이게 이런 놈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5월, 6월 어떻게 되나. 지금, 여러분들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휘발유값, 경유값이 크게 안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마 7, 800원은 지금, 정유 4사에서 지금 안고 갈걸요? 손해를? 그런데 모든 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벌써. 석유 제품이, 원유가,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공산품이나 우리 일반 식생활 물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상한 짓이나 했다는 거죠. 진짜 이 새끼가 막 국난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국난을 갖다가 진짜 망치게 했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은 더 올랐어요. 응? 강남 상구는 안 떨어졌다니까? 그 한두 개 매물 나온 거로 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안 떨어졌다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강남 상구는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이라든가, 그러니까 경기, 서울 인접한 위성도시라든가, 강북, 강서, 금천원 말이죠. 한 30% 올랐어요? 그럼 이 새끼가 부동산 정책을 쓴 게 뭡니까? 그리고 1가구 1가구 비주택자들이 잠시 전세 놓고 월세 놓고 나온 사람들이 집 안 뺏기려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1호 대책 이후로 전세자금 대출을 하나도 못해요. 복구하려는 전세자금도 안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뺏길 위험으로 그걸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안 내놓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새끼는 매물을 묶은 거야. 얘는 매물을 푸는다 그랬죠. 다주택자가 하나 내놓으면은 그 전세로 나오는 거고 월세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하나가 소진되면 또 하나가, 거기서 쫓겨나는 구조예요. 그죠? 다주택자 전세나 월세를 살던 사람이 이 새끼 세금 82.5% 때문에, 하나 팔아. 그럼 다른 사람이 사. 그럼 거기 살던 사람은 쫓겨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더 힘든 곳으로 가고, 더, 가용자산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 이 새끼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아주 인상 보면 아주 더러워 죽겠어, 이 새끼 보면은 진짜.
나이 60이 먹으면은 고고TV 영상 안 찍을 때는 점잖게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새끼 나이 60 먹은 새끼가 크덕크덕거리고 유무도 아닌 것 같다. 유무같이 하고 얼굴이 인상이 족같아. 욕해도 상관없어. 너가 형이나 형수한테 그 짓 한 거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방선거에서 저 오세훈 제가 말이죠. 투쟁력이나 돌파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것만 하면 건드려도 이길 수 있어요. 서울지방선거에서. 서울지방선거 보면은 그 보수층이 강남 3구가 용산에서 득표력이 강하고 또 마영성 쪽에서도 좀 요새 얻고 있다. 영등포구까지 그러는데 이게 외곽 쪽으로 말이죠. 엉망진창이 됐어. 정은호란 놈이 그러잖아요. 응? 너 이재명이가 1가구 1주택 뺏으려고 그러는 거, 비거주자고 뺏으려고 그러는 거, 세금 폭탄 때리려고 그러는 거, 그거 대답해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실거주자만 보호하겠다고 연병하잖아요. 하정우라는 놈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놈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것만 하나 건드려도 국힘 제것들은 신성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조작기소 공소치호 법안을 갖다가 어제 그 반헌법적으로 초헌법적으로 미친 듯이 애들이 발의했잖아요. 그 두 개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집을 산 애들도 그래요. 상위 1%, 5%, 3%, 뭐 10% 애들까지 산 거예요. 그 나머지 90%는 집을 안 뺏기려고 지금 발악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뺏기게 만들어요. 이 새끼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월계동 아파트, 나 월계동 한 번도 안 가봤어, 살면서. 성북구는 몇 번 가봤어요. 성북구에 고려대학교가 있죠? 거긴가? 성북구 고려대학교 맞나? 하여튼 몇 번 가봤어. 거기 성북구에 대학교 많잖아요. 성심인가? 성신여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그 미팅하러 몇 번 가봤어. 고대도 그렇고. 그런데, 월계동 아파트가 84평짜리가 보증금 1억에 월세 270억이야.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이 기사 이 새끼들 270억이라고 그랬어. 보증금 1억에 월세 270만 원이에요. 이런 거를 누가 삽니까? 삼성 SK 다니는 애들이나 살고, 대기업 다니는 애나 살고, 부부가, 같이 버는 애들이나 살겠죠? 일반 홀로 가구에서는 이거 못 살아요. 홀부리 가구에서는 1억에 270만 원 못 줘요. 그리고 또 성북구 롯데캐슬은 84제곱미터 30평짜리 월세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세 36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미국보다 뉴욕보다 더 비싸게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성북구 이런데 월세가 270만 원, 360만 원이라는 것은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아니고 거기가 비싸죠. 그 뉴저지나 저쪽이 또 오른쪽으로 또 갑자기 생각나네. 그쪽으로 거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불과 4, 5개월 만에 작년 11월 대체 6, 7개월 만에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또 마포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 이 59제곱미터면 20평 됩니까? 59제곱미터에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래요. 이걸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서울에서 서울 외곽으로 빠져, 외곽도 지금 서울 외곽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노도강 아닙니까? 저 관악 금천구 아닙니까? 거기서 월세가 폭등하는 거야.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갖다가 보증금 3억, 4억에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달라 그래요. 방 3개짜리를. 그게 수요가 있다는 거죠. 전세자금 끊어지고, 전세가 없고, 월세도 간혹 가다가 머리카락같이 나오니까, 거기라도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개 같은 나라를 만든 게 이재명이라는 새끼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못 이겨. 국힘 저것들이.
빨리 쫓아내요, 이놈아를. 쫓아내야 돼요.